안녕하세요, 도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기업 이야기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번 영상 하나로 LG 디스플레이를 잘 아실 수 있도록 쉽게 준비해봤으니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 자, 우선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애플이 최근 LG 디스플레이에 신작 폴더블 폰 패널 개발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폰 12에 이어서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폴더블 패널을 탑재하게 된다면 아이폰 11부터 이어진 애플의 중소형 패널에 대한 실적 개선을 연이어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만약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폴더블 패널을 무난하게 수주에 성공한다면 이번 LG 디스플레이 사업 확장은 여러모로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TV 같은 대형 패널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시니까 중소형 패널 위주로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 말고 어디 가서 LG 디스플레이 이야기할 때 어깨에 힘 좀 넣으실 수 있는 이야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재미있는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표는 다트에 공시된 LG 디스플레이의 3분기 품목별 매출 비중입니다. 텔레비전,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이 보이는데 그 제일 많이 매출이 나온 부분이 모바일이네? 에이? 가전의 LG 아니었나? 왜 모바일이 제일 많이 팔리지? 이런 생각 들으시죠? 이번 시간엔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서 모바일, 중소형 패널의 확대를 통한 LG 디스플레이 이야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배경상식으로 LG의 중소형 패널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만 하고 지나갈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기존까지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의 발목을 잡았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LCD입니다. 원래는 LG 디스플레이의 매출 비중에서 LCD가 70%를 달할 정도로 LCD는 LG 디스플레이에서 상당히 중요한 밥줄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발 LCD 굴기로 인해서 LCD 가격은 떨어지고 결국 LG 디스플레이는 LCD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큰 영업 손실을 입고 말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떨어진 LCD 가격만큼이나 소형 패널 시장에서 점유율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점이었어요. 보여드리는 사진은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IHS 마켓이 조사한 소형 OLED 패널,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패널 시장 점유율 추이인데요. 삼성전자가 82%, 중국의 BOE가 12%로 두 기업이 94%로 사실상 시장을 가져가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2.2%로 처참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대스마트폰 시대에서 스마트폰용 패널을 거의 못 팔았다고 봐도 무방해요. 중대형 패널 점유율이 LG 디스플레이가 30%로 글로벌 네임드인 것에 비하면 중소형은 2.2%로 지나치게 적었던 것이죠. 왜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가 중소형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잘 탑재되어서 잘 팔려야 할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눈물의 2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당연히 LG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는 LG 디스플레이의 중소형 패널 시장은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쟁사인 갤럭시에다 소형 패널을 공급하기도 뭐할 것이고 아이폰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삼성 디스플레이에 의존했기 때문에 중소형 패널 시장에 대해서는 여타할 대책이 없었죠. 결국 LG의 속을 썩이던 LG전자의 무선사업부가 러시아 국부펀드에 인수가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G전자 입장에서는 적자폭 축소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적은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이 더욱 약세에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중소형 패널이 중요한 이유가 경쟁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의 경우에는 관계사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와 더불어서 아이폰 시리즈의 전량 삼성 OLED 패널을 공급하며 LCD 판가 하락 상황 속에서도 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을 통해서 꾸준히 이익을 내요. LCD 판가가 하락으로 약 1조 3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던 LG와는 다르게 2019년에도 이익은 감소했지만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죠. 성장하는 스마트폰 시장이었기 때문에 중소형 패널 시장은 중국의 LCD 패널 굴기 틈새로도 나름 짭짤한 수익을 내기도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자기기가 점차 소형화, 진화됨에 따라서 중소형 패널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중소형 패널 시장에 힘을 못 쓰는 것은 꼭 해결해야 하는 난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LG 디스플레이 이야기였다면요, 요즘의 LG 디스플레이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의 주가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계속 2020년 3월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2배 이상 주가가 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중소형 디스플레이 패널에 새로운 게임 체인저 역할로 도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시작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2019년 아이폰 11 시리즈에 POLED 패널을 공급하기 시작하고 작년 하반기에도 출시된 아이폰 12 시리즈에도 연이어 패널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12가 역대급 실적으로 애플이 분기 매출 10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고 LG 디스플레이 역시 아이폰 12의 수혜로 중소형 패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현재 LG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2용 POLED 패널 출하량을 최대 5천만 장으로 잡고 있는데 연간 약 3600만 장을 생산하는 파주 26-1, 26-2 라인으로도 부족해 구미의 생산 라인 일부를 아이폰 패널 생산용으로 전하는 것을 검토 중일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애플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개발을 LG 디스플레이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플의 신작 디스플레이 패널에 LG 디스플레이가 수주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애플과의 기술과 제품 신뢰를 통해서 LG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중소형 패널 시장의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플과의 중소형 패널 시장 확대는 LG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중소형 패널의 성장은 제2의 스마트폰이라고 불리우는 LG 디스플레이 VR 산업 진출에도 훨씬 수월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전자제품 산업의 신사업 분야로 VR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VR 콘텐츠를 찾아 즐기는 이용자들이 많아지면서 VR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된 것인데요. 시장조사 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세계 VR 시장 규모는 2020년 120억 달러, 우리나라 돈 13조 4천억 원에서 2024년이면 728억 달러, 81조 5천억 원 규모로 6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VR 기기가 지원하는 AR, VR의 가상현실에 이용자와 기업들의 자산이 몰리면서 기업들이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잘 하실 만한 사례로는 네이버가 내어놓은 제페토입니다. 제페토는 2018년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가 출시한 3D 아바타 제작 서비스입니다. 기존까지는 단순한 3D 캐릭터들을 제작해주면서 좋아하는 연예인과의 소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었다면 올해에는 실시간 전신인식 기술을 도입해 아예 가상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런 가상현실 플랫폼의 증가로 당연히 가상현실 기기인 VR의 시장 성장에 한몫을 하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5G의 보편화로 네트워크의 환경이 안정화에 돌입하면서 본격 게임사들도 VR 게임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은 카카오의 VR 게임 개발사 카카오 VX와 합작해 게임 제작을, 넥슨도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활용한 VR 게임을 개발하고 있어요. 즉, 현재까지 영상 콘텐츠, OTT가 콘텐츠 시장의 주요 메인스트림이었다면 앞으로는 VR이 제2의 콘텐츠의 주도 산업으로 뜰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그를 운영한 VR 관련 기기 성장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2014년 오큘러스 인수 이후에 VR 분야에 총 6천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고 2019년 10월 HTC는 스마트폰 개발을 중단하고 VR 기기에 집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거기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8년 단독형 기업 VR을 이미 내어놓았었고요. 특히 페이스북은 VR 기기 오큘러스 퀘스트의 가격을 거의 마진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시장 선점을 예고했습니다. 일반적인 VR 기기가 스마트폰 못지않은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페이스북의 오큘러스 퀘스트는 고성능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40만 원대로 책정하여 내어놓았으니까요. 이처럼 VR 기기 역시 제2의 스마트폰 시장처럼 치열한 경쟁이 예고가 되면서 또 한 번의 VR 기기의 슈퍼사이클이 예상되는 만큼 VR 기기에 들어가는 중소형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과 함께 중소형 패널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에게는 성장의 적기인 것이죠. 게다가 애플도 현재 개발 중인 VR 헤드셋에 듀얼 8K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VR 기기에 각축전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애플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개발 주문을 받은 LG에게는 애플의 VR 기기 진출과 고성능 디스플레이 탑재 소식은 희소식이는 다름이 없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애플의 VR 기기 가격은 3,000달러로 8K 초고해상도 듀얼 디스플레이와 손동작을 감지할 수 있는 12개 이상 카메라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가격이지만 애플의 충성 고객층이 두터운 만큼 가격 경쟁력보다 기술로 승부를 보겠다는 애플의 전략이 비춰집니다. 현재 8K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예정인 만큼 LG 디스플레이가 애플로부터 의뢰받은 디스플레이 패널 개발에 성공한다면 애플의 VR 기기에 들어가는 8K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패널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도 예상이 됩니다. 아이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줄곧 비중 있게 탑재하고 있었지만 가격 교섭력, 물량 확보를 이유로 중국의 BOE, LG 디스플레이 패널들을 늘려가기 시작했고 제2의 스마트폰이라고 불리우는 VR 기기에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현재 폴더블폰의 점유율 90%를 점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난공불락의 성에서 삼성의 견제를 위해서라도 LG의 디스플레이 패널 사용량을 확대해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국엔 LG의 입장에서는 이 같은 애플과의 아이폰 패널 수주와 폴더블 디스플레이 개발 스노우볼은 지금까지는 중소형에서 뒤처졌던 LG가 중소형 패널에서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재등장하는 훌륭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VR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제2의 스마트폰 시장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1을 시작으로 중소형 디스플레이 점유율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고질병과도 같았던 중소형 시장에서의 낮은 점유율을 극복하고 시장 내에서 좋은 실적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자체도 상승하고 있는 LCD 판가 역시 LG 디스플레이 실적 개선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와 같은 중소형 디스플레이 슈퍼사이클이 LG 디스플레이에게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기업과 산업 말씀해 주시면 매주 2편씩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유튜브 토리잘에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